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전자공학 공부를 하면서 선형성의 중요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이 비선형성으로 인해 RF 회로 설계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로 설계할 때 쓰인 소자들은 이렇게 비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데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이 하모닉의 발생입니다. 이 비선형성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선형성이 큰 곳을 기준 전압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소신호로 좁은 구간만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선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좁은 구간에 대한 입출력에 대한 관계식을 테일러 정리를 이용해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다항식의 입력에 다음 주파수의 정연파를 넣는다면 출력으로 나오는 신호는 이 입력 주파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정연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원파들을 하모닉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정수배의 주파수가 생기는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야기시킨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선형 시스템에 신호가 들어가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해 분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비선형 시스템 상에선 이렇게 하모닉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신호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새로운 주파수의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 비선형 시스템을 지난다면 이 시스템은 도저히 분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모닉을 줄이면서 시스템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모닉으로 생기는 문제 몇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노이즈와의 결합에 의한 신호 왜곡입니다. 지금 여기선 이렇게 하모닉의 세기가 약하고 주신호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이렇게 주신호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이즈 또한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이즈가 충분히 억제되지 않아 세기가 세다면 이것이 약한 하모닉 신호와 이렇게 결합하더라도 주신호를 충분히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노이즈가 없이 신호 왜곡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이 주신호가 이 하모닉과 결합한 것이 주신호와 매우 가까우면서 왜곡이 되는 경우입니다. 비선형에 의해 나타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이득 압축입니다. 증폭기의 미세 구간을 이렇게 테일러 정리로 표현한다고 하였습니다. 테일러 정리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A씨의 곱이 0보다 큰 부분도 있지만 0보다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동 증폭기의 입출력 관계식인데 이것도 A씨의 곱이 0보다 작습니다. 이득 압축은 이렇게 A씨의 곱이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테일러 다항식에 이런 정연파를 넣으면 이렇게 하모닉이 출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파수별로 나누지 않은 시간축에서의 출력입니다. 만약 이렇게 A씨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이 시간축에서의 출력 그래프가 입력 신호가 커짐에 따라 이렇게 증가율이 감소할 수 있고 심하면 입력 신호가 커지는데 이렇게 출력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주파수 축에서의 신호를 봐도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 또한 A씨의 곱이 0보다 작으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증가율이 감소하거나 출력이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득 압축으로 인해 단순히 출력신의 크기가 작아지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신호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진폭 변조 성분을 가진 신호가 이렇게 증폭기를 지난다고 할 때 이득 압축이 되면 이렇게 신호 구분이 모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아예 신호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 압축은 이렇게 노이즈까지 있으면 더욱 심해집니다. 비선형 시스템에선 신호들이 이렇게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얽히고 설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호에서의 출력을 보면 이렇게 노이즈의 영향으로 주신호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단순히 노이즈 신호가 이런 비선형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이득이 압축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여기서는 이런 노이즈 신호에 이렇게 진폭 변조 성분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이즈에 진폭 변조 성분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출력으로 전달이 되고,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 이 신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이즈에 이렇게 진폭 변조가 아닌 이런 위상 변조 성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출력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출력에는 노이즈에 진폭에 대한 정보만 있지 위상과 주파수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진폭 변조가 아닌 이런 위상 변조라면 출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신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노이즈 신호가 이 주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이렇게 이득이 압축이 되거나 이 노이즈의 변조 성분이 주신호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향들은 변조하는 방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모듈레이션은 이 변조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 중에서 가장 까다롭습니다. 이 신호들이 이 비선형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서로 결합해 새로운 하모닉이 아닌 새로운 주파수 성분들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생기는 신호에는 이 주신호와 노이즈의 진폭, 주파수 위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섞이면서 변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은 이 한정된 주파수 차원에서 아주 많은 통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신 신호들이 매우 오밀조밀해지고 심하면 겹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가까운 이 주파수 성분은 주신호와 더욱 가까워지면서 필터로 제거하기 힘든 건 당연해지고 신호 왜곡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이상 4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